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작년 9월에 산 맥북 프로를 쓰면서 윈도우 컴퓨터만 거의 20년 써본 사람으로서 이제 맥북 초보 관점에서 맥북을 쓰면서 제가 정말 좋았던 거를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기기든 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 장점이 내 니즈에 맞는다면은 그 제품이나 그런 물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들였을 때 내 만족을 높일 수 있다면은 구매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니즈에 이 맥북 프로가 정말 적합했다고 생각을 했고, 구매를 한 이후에 4개월, 5개월 가까이 써보니까 정말 너무 만족을 해서 맥북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실 때 내 리스트업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가 12월 달쯤에 나왔죠. 초기에는 분량도 많고 많은 안 좋은 리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리뷰들을 보면은 다 좋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초기 분량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던 것 같은데, 맥북 리뷰에 앞서 맥북을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컴퓨터가 없이 처음 노트북이나 처음 PC로 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비스가 윈도우 기반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PC방을 가야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맥 PC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게이밍용 노트북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맥북이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윈도우 PC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되는 게임도 적고, 게임을 하기에 최적화된 PC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더 좋은 게이밍용 PC가 있으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맥북 프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는 맥북 프로가 정말 좋은 PC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2019년도) 12월 달에 맥북 프로 16인치가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5인치 모델보다 화면도 커지고 스피커도 훨씬 좋아지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이 발전해서 나왔더라고요. 이것저것 살펴봤을 때 초기에는 리뷰가 고스팅 현상이라든지 팝핑 사운드라든지 나쁜 리뷰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정말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나 사운드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리뷰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진짜 좋아졌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키보드가 기존에 있던 나비식 키보드에서 가해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키보드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실제 매장에 가서 봤을 때에도 키보드의 촉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맥북 16인치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더 좋은 노트북으로 됐다는 거는 다양한 리뷰만 봐도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맥북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CPU가 i9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북이나 LG 그램이나 MSI나 ASUS 노트북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최근에 나온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인텔 10세대가 탑재됐다 하더라도 저전력이기 때문에 고성능 PC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텔 10세대 CPU가 탑재된 고성능 P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는 인텔 10세대가 들어간 PC가 나올 것 같은데, 인텔 9세대라고 해도 정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꿀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나온 PC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세대지만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5세대이기 때문에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파일을 관리하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트북을 한번 사게 되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쓰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 기간 동안 이 LG 그램을 사용하면서 논문을 썼고, 거의 한 2년 정도 이 노트북을 쓰면서 제가 필요했던 문서 작업이나 소소한 게임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노트북을 사는 이유는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측면 때문에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LG 그램을 쓰고 있으면서도 제 니즈에는 맥북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맥북을 구매했고요.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북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영상 편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조립용 PC를 맞췄고, 그 PC를 이용해서 원래는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했는데요. 제 초기 영상을 보면은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PC로는 만들고 싶은 영상의 그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PC의 사양이 많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PC를 살까 하는 도중에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직관적이고 가볍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애플로 사야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이동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사게 되었습니다. 제 니즈에는 이 맥북 프로가 정말 만족을 할 수 있게 나왔고,
정말 쓰면서도 한 번도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맥북이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올해 노트북을 사시는데 맥북 프로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능은 맥북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맥 PC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맥북을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거 5가지를 오늘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파이널 컷입니다. 파이널 컷은 맥 OS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윈도우 PC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프리미어 프로를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사양을 봤을 때에도 점점점 어떠한 효과를 하나 둘씩 넣으면서 버벅거리거나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고, 컨트롤 S를 엄청 누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영상 편집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맥북으로 넣어보면서 제가 했던 작업들은 비슷한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파이널 컷을 사용하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가볍고 직관적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들을 하면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그 측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편집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영상에 작업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윈도우 PC를 이용해서 프리미어 프로나 다비치를 쓰는 게 아니라 맥북을 사용해서 파이널 컷으로 하신다면은 정말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맥북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맥북, 윈도우 다 지원되니까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맥북은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 맥북 프로 16인치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을 때에도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많은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맥북 프로는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작업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윈도우 PC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시간과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파이널 컷으로 작업을 한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정말 작업 시간도 많이 줄고 작업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작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사고 나서도 정말 후회하지 않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격입니다. 맥북 프로를 사면서 왜 가격을 논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비싸죠. 거의 300만원 넘는 가격이고, 컴퓨터 하나에 300만원 넘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큰 금액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컴퓨터를 살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쓰는데 이왕 질렀는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왕 큰 돈을 쓰는 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내가 작업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은 저는 맥북이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컷 편집이나 영상에 작은 효과를 넣는 거는 뭐 윈도우 노트북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램으로 해봤는데,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효과를 넣고 색을 따뜻하게 그리고 차갑게 만든다든지 음행 효과를 약간 조절하고 트랜지션을 넣고 안 넣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넣었을 때 그거를 다 만족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가격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맥북 프로를 비싸다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정말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북 프로가 어떤 CPU가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맥 OS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가격을 지불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리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깊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맥 OS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OS를 쓰는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작업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4,000원이라는 구독료를 줍니다. 하지만 맥 OS에 있는 파이널 컷은 한 번에 36만 9천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 지나면은 비슷비슷해지고 그 1년 이후의 값들은 아마 프리미어 프로가 더 많이 나가겠죠. 내가 애프터 이펙트까지 쓰게 되면은 그 값이 2배로 뛰기 때문에 1년만 사용한다고 해도 거의 50만원 넘는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까지 다 고려했을 때 맥북과 이 파이널 컷이라는 선택지가 그렇게 가격적으로 비싸냐 했을 때에는 처음에 큰 값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내가 나중에 생각했다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는 다 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맥북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하드웨어적인 스펙으로 맥북을 평가할 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독료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맥
맥북 사용자나 맥을 사용해보신 이용자라면은 정말 다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이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데 진짜 편하겠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영상 편집을 할 때도 트랙패드와 키보드만 가지고 다 하고 있고요. 제가 맥북을 사면서 이 로지텍 무소음 마우스를 샀는데 얘를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 정도로 손가락 개수와 그리고 제스처를 이용해서 노트북에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 있는 터치패드로는 쓰면서 정말 마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맥북의 트랙패드를 사용하면서 마우스가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편집을 하는데 진짜 단 한 번도 마우스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에도 진짜 피아노 치는 것처럼 키보드와 트랙패드만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이전에 윈도우 PC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줄게 된 게 이 트랙패드와 그리고 파이널 컷의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에어드랍입니다. 저는 에어드랍을 처음에 배웠을 때에는 휴대폰과 휴대폰 간에 사진을 옮기거나 자료를 옮길 때 쓰는 기능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맥북을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기능을 알아보다 보니까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맥북으로도 옮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G7X Mark II가 아닌 다른 여타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요. 그것을 에어드랍으로 옮겨서 이제 맥북에 넣어서 영상 편집할 때 쓰고 있는데, 제가 이 기능을 알았다면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을 안 쓰고 아이폰 11 프로 를 샀을 것 같아요. 아이폰과 맥북만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유튜버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연동성 기능 때문에 아이폰을 카메라로 쓰고 영상 편집은 이 맥북으로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날 것 같은데, 에어드랍 기능 하나만으로도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정말 많이 편했고 앞으로도 많이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타임머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이폰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아이폰을 백업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샀을 때 내가 백업한 그 자료를 바로 아이폰에 넣게 되면은 내가 쓰고 있던 아이폰에 있던 자료를 모든 거를 다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맥북에는 가능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맥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새로운 맥으로 갈아탔을 때 기존에 있던 자료를 한 번에 이미지화해서 옮길 수 있다면은 그것만한 장점이 없을 것 같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일일이 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 내가 새로운 윈도우를 깔거나 컴퓨터를 바꾸게 되었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할 때마다 매번 번거로울 것 같은데, 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진짜 한 번에 된다는 게 정말 편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해졌을 때 정말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정말 좋았고, 물론 이 기능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좋은 게 많지만 제가 꼽았던 이유는 앞으로 계속 제가 맥북을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은 제가 계속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면서 정말 좋았던 장점이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단점을 보자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썬더볼트 단자가 4개라는 거. 미국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건데, USB-A 포트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USB-C 타입은 진짜 지원되는 기기도 저도 이번에 맥북을 사면서 처음 봤었고, USB-C만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A 포트로 바꿔야 되는 액세서리를 사야 되고, SD카드도 꼽을 곳이 없기 때문에 SD카드 리더기까지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무게인데, 생각보다 맥북 프로가 무겁습니다. LG 그램을 쓸 때는 그냥 책가방에 책 놓고 노트북 놓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다녔는데, 맥북 프로는 아무래도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는 단점일 것 같아요. 맥북을 구매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에게는 꼭 접지 케이블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맥북을 살 때 오는 그 콘센트가 접지가 안 돼요. 처음에 전원을 꼽았을 때 알루미늄 판에 전기가 오르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기기적인 오류가 아니라 접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꼭 맥북을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접지가 되는 다른 케이블이나 접지가 되는 콘센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접시 콘센트를 샀고요. 2만원 좀 넘는 금액으로 샀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맥북을 충전하는데 전기가 오르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기기적인 오류가 아니고 접지가 되지 않아서 오는 거니까 접지 케이블을 사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정말 고성능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PC입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업하는 기간 동안 원활하게 1년의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음악, 사진 같은 예체능 계열이라면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요. 하지만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유튜브나 영상 편집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이고 꼭 추천할 만한 노트북
노트북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은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